자, 오늘 한 발은 아무래도 주말에 가장 이슈가 컸던 이 러시아의 자중질환, 내부의 군부 쿠데타로 현재는 명명이 된 것 같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시아 시장 개장을 지금 모두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러시아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모든 대부분의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원하죠. 근데 뭐 어떻게 이 이슈가 글쎄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빨리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살짝 다뤄보기만 하겠습니다. 뭐 저 혼자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분의 생각을 함께 연결해야 되는데 내용 정리하자면 뭐 러시아 내부에서 쿠라고 표현합니다.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반란이 일어났고 용병그룹이 바그너, 저도 생소합니다만 몇 번은 들었던 기업인데 거기에 앞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예브게니 프리고진, 그다음에 뭐 러시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 성함들이 어려우셔서 스바시바야라고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말은 이제 그 말이 좀 있죠. 네. 자, 넘어가서 불리해진 러시아의 전세가 이 아마 그 전범 희생양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외신 보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었던 용병그룹인 바그너의 수장을 지목을 해버렸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바그너가 역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죠. 단 하루 만에 1000km를 들어가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러시아 모스크바 이제 보도 나왔습니다만 모스크바 시민들은 오히려 이 바그너의 진격을 반기면서 막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이제 용병 그룹인데 아시겠지만 한 5만 명의 정예군 중에 한 4만 명은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서 이 수용소를 많이 풀어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스크바 시민들이 반긴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 예. 그러면 전세가 이제 기울어지는 것인가? 근데 문제 하나는 이 핵 버튼이죠. 핵 버튼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좀 불확실한 겁니다.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이번에도 이제 어디죠? 중재를 벨라루스가 했죠. 벨라루스의 전술핵 배치가 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빨리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재건 그러면은 뭐 대부분 국내 증시에서는 뭐 진성 TC, 현대에버다임, 뭐 데모, 또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됐고 도화 엔지니어링, 다산 네트워크스도 통신선 회복 얘기로 또 냈고 좀 큰 기업이라면 이제 두산밥켓이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 롯데메 철도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대형 건설사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저게 오늘 주목을 받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어느 분부터? 네. 이용민 제가 죠. 먼저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전체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도움은 되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우크라이나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분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아직은 지금은 그냥 말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테마주로 움직였던 게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뭐 KH건설, 서암기계, 뭐 도화 엔지니어링, 해인, 뭐 유신,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막 테마주로. 근데 최근에는 또 이 시장이 좀 약간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그런지 테마주 흐름도 이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많이 좀 약해졌고. 한참 반짝하다가 네. 또 내려가고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이제 독보적으로 가는 게 이제 삼부토건인데. 삼부토건은 사실 최근에 뭐 3년 연속 적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무적으로는 취약하군요. 네, 되게 안 좋죠. 근데 주가는 또 굉장히 또 세게 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 일반 약간 이제 테마주처럼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있는 것처럼. 근데 뭐가 있을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삼부토건이 지금 약간의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게 조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현대 롯데
왜냐하면 현대로템이 그 철도, 이 재건에서 가장 핵심이 철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재건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방산 쪽에서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안전하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때 캐터필라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좀 하겠죠. 굴삭기 1이니까 여기에 이제 부품을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진성 TC인데 진성 TC하고 캐터필라는 거의 뭐 같은 짝이죠. 웬만한 건 거의 다 진성 TC가 이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성 TC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HD 현대건설기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건이라는 부분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약간의 잘못도 들어갔다가 약간의 이제 좀 손실 뭐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 불발됐을 때도 뭐 크게 타격을 안 보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네. 지금 말씀드린 뭐 현대로템, 진성TC,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테마성도 있지만 좀 이런 독자적인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을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은 지금 뭐 이게 크게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 이제 그림 그려지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모 매체에서는 네. 현대건설을 또 사우디에서 일냈다. 반세기 만에 사상 최대 6조 5천억 수주. 네. 네. 타이틀을 세게 뽑으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디 그 네. 사우디랑 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같이 좀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황은 주말에 이제 다 보도가 됐을 거예요. 지난 이제 금요일날 미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도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내부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용병그룹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뭐 이걸 사실 쿠데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의 모스크바 턱 밑까지 이제 진격을 했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벨라루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중재를 좀 하면서 이제 이 그 프리고진을 포함한 이 용병들이 벨라루스로 이제 떠나는 걸 합의하고 러시아에서는 대신에 이제 처벌 안 하겠다. 요렇게 이제 합의가 좀 된 상태거든요. 용병은 잔류하고 프리고진하고 수뇌부 뭐 몇만 네. 가겠죠. 그렇고 이제 벨라루스로 이제 떠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태가 일단락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이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푸틴은 이제 어느 정도 리더십에 이제 큰 또 타격을 좀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게 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타격을 받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더 이제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그렇죠. 매듭을 지으려고 할 거다. 그럴 뭐 수도 이런 있겠죠.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황을 시각은 봤을 달라요, 뭐. 맞습니다. 상황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오늘 우리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아시아 증시가 개장 초반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말 동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 이제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사우디 또 수주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또 칭찬을 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베트남도 갔다 오신 맞습니다. 거를 이제, 또, 네. 이제 귀국을 하셨죠. 프랑스 갔다가 이제 또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 광물, 네. 뭐 전력 시설, 뭐 뷰티, 네. 네, 뭐 테마를 많이들 던져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폭넓게 어쨌든 뭐 이런 외교 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빈 살만 왕세자하고의 어떤 회담의 어떤 결과물로 볼 수 있겠죠. 사우디에서 이제 6조 4천억 규모의 이제 플랜트 수주를 현대건설이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또 재건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또 참여를 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현대건설이나 HD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IT 쪽은 뭐 뉴욕에서 분위기는 한 발 후퇴. 네. 그러다 보면 IT를 좀 받쳐주는 틈새는 또 뭐 여러 가지 재료와 테마. 근데 테마가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고 네. 그렇다고 뭐 물폭탄 테마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선택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문은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 딱 저거다라고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뭐 오늘 북물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김영민 매니저의 말대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판단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의 성함만큼이나 이름도 어려우시더라고요. 예부게니 프리고진, 세르게이 쇼이구 아침에 외우느라고 이거 한참 헷갈렸는데. 네. 자,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투자를 하시는데 자, 오늘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빙빙 둘러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